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선택과 행동을 강조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김 여사 의혹 중에 일부에 대한 상설특검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먼저 민주당에서 지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사건이 터지고 네. 그리고 또 김대남 씨 스캔들까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완전히 뭐 이제 총공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자 이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해서 그것이 또 좌절되고 하면 오늘 제기하는 이제 상설특검까지 얹어서 국감에 또 이제 김건희 특감으로 만들고 해서 어떤 이 총체적인 그래서 이제 여론으로 하여금 이거 차라리 한번 특검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생기게끔 총공세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루겠지만 상설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허술과 또 이 무리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그러니까 김진희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특검에 이어서 상설특검안까지 온 것은 우리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 실패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한 우리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상설특검 법안까지 왔는데 민주당은 이 특검에 의해서 상설특검 법안으로 양동작전을 펴는 것이 아닌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특검대로 만약 이것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그러니까 수사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상설특검의 수사 요구안 제출과 더불어서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그리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해서 모두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이 2명을 추천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개정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이 내용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대상도 아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 민주당이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자 현재 이제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네. 그리고 이제 변협회장, 그리고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그래서 7명 아닙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2명을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설특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걸어서 국민의힘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의 국회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제동을 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케이스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까요? 만약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부인과 관련된 혐의에 관해서 상설특검을 가동을 할 때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싹 빼버리는 것도 동시에 통과시켜야죠. 민주당의 논리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비리라든가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의혹 이런 것들 상설 특검할 때 민주당 추천 2명을 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빼야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미뤄 봐서도 상설 특검법의 원칙과 명분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 네, 특검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분석해 주셨는데 김창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에 한정된 내용에 관해서 이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은 대통령과 자신과 그리고 가족에 관한 그런 이 특검법을 거부해서 사실상 특검법이 무력화된 이런 상황에서 이 특검법안을 말하자면 여당이 역시 추천하게 한다면 지금의 검찰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진희 의원님 말씀처럼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이 특검 추천위원회 정치적인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이 당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다.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강한 비판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이 김 여사 범죄 의혹을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이 특검을 비롯해서 김 여사 비리 의혹을 계속 방어하다가는 공멸할 수도 있다는 국힘 내부에서 이런 공감대가 퍼져나오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앞으로 제3자 특검 법안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권당 안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는 계속 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덮고 갈 수는 없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원, 그런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아마 국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국정감사가 거듭될수록 녹취록이 나올수록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특검법을 3번째 발의한다고 했으니까 국정감사 끝나면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또다시 표결을 해라. 4명만 더 이탈하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을 3번째 공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갔다 온 다음에 명품백 사건에 관한 수사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완전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명품백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계속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이탈, 추가 이탈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탈했던 4명이 다시 컴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관건은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여부예요. 네. 총선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 연합뉴스 TV에서 제가 네. 진짜 입이 터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그렇게 사과를 하면 달라진다. 그리고 명태균, 김영성 사건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곳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명태균 씨가 이제 칼을 뽑고 나왔는데 만약 진짜 김건희 여사에게
창원의창에 보궐선거 김영선 해달라고 청탁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 명태균 씨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검찰이 나를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냐? 에? 수사를 하다 보면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하고 대통령 탄핵되는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용산과 검찰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작정하고 칼을 빼고 나왔으니까 명태균 씨가 입을 다 열게 놔두는 거예요. 뭐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명태균 씨 지금 집중적으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사실 있는 거 다 얘기해라 그러면 당신이 감옥 안 가고 싶으면 사실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하라고 하면 검찰 수사와 맞물려서 진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특검을 하고 뭘 가지고 상설 특검을 합니까? 도이치모터 사건은 막판 수사에 치달아서 이제 검찰에서 결론을 낼 터인데.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엊그제 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서 어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비공개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이 선택과 민심이라는 용어가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시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방어하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맡길 것이냐라는 그 선택의 순간에 왔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고, 그리고 이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민 눈높이를 늘 강조했는데 네. 민심을 따를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실, 뭐냐면 윤 대통령이 눈치를 보지 않고 민심을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저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정언이나 녹취록이 드러나고 있고 자고 나면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권당의 당대표로서도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그런 상당한 위기의식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각종 지지세를 모으면서 짧은 시간에 자신의 지지세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세를 결집시켜야 되고 또 명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선택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인이 이미 제3자 특검안을 냈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과 저는 마주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른바 독대 요청이 성사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 한동훈 패싱 얘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 간의 만찬에서 한동훈 패싱 얘기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자리를 가졌고 또 원외위원장들과의 자리에서 선택과 민심을 얘기하는 것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저는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자, 결정적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자, 좋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발의가 되면 자, 한동훈 대표가 주도를 해서 당론으로 이것을 부결시킨다라는 방침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자, 이번에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새로운 게 터져 나오니까 한번 자유투표에 붙여보자. 그래서 만약에 내 표가 더 이탈을 해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론은 매일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으로 아마 도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확인되지 않는 제보, 인터넷의 폭로, 각종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로 아마 하루가 멀다 하게 보도가 될 것이고 네. 김건희 여사가 검찰 특검에 소환되는 장면 소환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로 완전히 몇 달 내지는 완전히 이제 임기 후반부 출발을 그걸로 하게 되면 레임덕으로 가고 거기다가 의료 대란까지 맞물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빠지게 되면 완전히 의료계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 개혁, 의료 대란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한동훈 집권당 대표로서 과연 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냐. 국민의힘으로서 친한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바람직한 상황 변화가 될 것이냐. 한동훈 대표는 기로에 서 있어요. 본인이 지금 나서서 선택과 민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저는 용산에 대한 압박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특검법에 완전히 수렁에 빠지기 전에 빨리 아주 과감한 대국민 사과를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런 식의 압박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속으로 걱정이 많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과연 자기와 국민의힘은 온전할 것인가? 네. 용산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모임을 가진 것,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회동을 가진 것, 이것을 놓고 세력화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친윤계에서는 당장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직전까지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리더십에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도 네. 완전히 무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돌파구를 찾는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 90명하고 식사한 거는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항상 그거는 있었던 일이고 식사를 한다고 해서 원외위원장들이 뭐 친한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친한계 의원 20명 중에서도 이제 뭐 몇 명 빼면 이제 그런데 이 국면에서 저런 식의 모임이라든가 세력화라든가 저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파워를 강화시켜주는 데에 무슨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 거꾸로 한번 상황을 바꿔보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왔다. 네. 그런데 어떤 극적인 단독 회동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응?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현안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 한동훈 대표가 당의 의견을 모아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다음에 얼마 있지 않다가 김건희 여사가 아주 과감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러면 어떤 한동훈 대표의 당내 위상도 달라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지. 지금 뭐 식사하고 만찬하고 이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김창규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 부분을 세력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당내 친윤계에서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선은 이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는 이미 시점이 너무 늦어버렸다. 이런저런 각종 의혹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 사과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과하라. 여권 내에서도 사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먹혀들 것이냐. 왜냐하면 각종 범죄 비리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과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문제는 법적인 그런 다툼으로 가야 될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든 저렇든 정치적인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친윤 세력들도 또한 한 대표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 내에서도 자기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서로 윤 대통령하고 지금 와서
독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며 이 정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실기해버렸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끌려나가다가는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기 스스로 네. 먼저 승부수를 띄우는 그것이 서로 상당한 위험을 도래한다 하더라도 자기로서는 불가피하게 그걸 어떻게 보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김대남 같은 그 사건도 네. 추가적으로 계속 더 수사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진상조사, 네. 사퇴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말하자면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서 상당히 자신의 선택의 명분 쌓기용으로 괜찮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